예,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문명학술은 279번째 강의로서 통일 연방 모형 8번째 강의인데요. 개념이 모여서 상징적 언어를 만들게 되고, 개념이 모여 상징적 언어를 사용한 지난 10만 년 전부터 우리가 쓰는 이 범어가 만들어지는 이론이 바로 이 보살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범어로서는 보살을 보디사뜨바라고 말하고, 이 보디사뜨바를 한자로 엄차하면 보리살트가 되는데, 이 보리살트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보디사뜨바는 한자로 본생이라고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이 무엇이고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이론적 언어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일어난 그 진화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언어를 가지게 돼서 이 시각적 언어가 진화 과정을 거친 것은 자그만치 약 5억 년이라는 진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요. 시각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특히 이 포유류는 포유류뿐만 아니라 파충류도 마찬가지죠. 는 기본적으로 먹이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의 단계를 넘어서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고적 언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고적 언어가 진화 과정에 약 10만 년 전부터 이것이 이제 진화해 왔다고 제가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년에서 3만 년이 지나고 약 7만 년까지 오면서 시각적 언어에서 사고적 언어는 상징적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는 이 3만 년 동안을 저는 태고사의 문명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 3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74,142년 의 상고사 시대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 상고사 시대는 바로 순다 대륙에서 순다 환인, 천축 지역에서 천축 환인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 언어적 파편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동쪽으로는 카라마야가 되고 서쪽으로는 나가마야가 되고 북쪽으로는 위굴마야가 되고 남쪽에는 호주 원주민 마야가 된다 그랬죠. 이거를 오스트로네시아 마야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는 지혜자로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바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고 생각하는 그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특이함을 우리는 다른 포유동물과 구분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의 진화 과정은 약 5억 년이 되고 이론의 상징 언어의 진화 과정은 약 10만 년 전 이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1차 상징 언어의 종합식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것은 제임스 처치워드의 사라진 무제고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 라는 그 책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한국문명학술은 순다 대륙 순다 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줄기차게 이 한국문명학술론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인 것이죠. 학문에 대한 이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상고사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상고사의 시작을 바로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천축강력 천축 환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 이전을 태고사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7만 년 전에서 3만 년 동안의 우리 태고사의 문명기라고 한다 이거요. 10만 년 전에서 7만 년 전 사이 약 3만 년을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라 말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태고사의 문명기를 우리는 3만 년으로 개념 지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개념과 이론의 문명기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이 상징적 언어, 사고적 언어를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서 사상화했기 때문에 이 보살 사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바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요소의 5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이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라 그랬죠. 한자로 음차하면은 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살 사상은 뭐냐? 생명의 본래 태어난 본성과 본질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라. 예, 다 그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우리가 비평과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철학하는 사회, 철학하는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비평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하는 사회가 아니고 돈 버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학문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궁극적으로 영국, 미국식의 서계 차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계 차경은 우리 최동수 박사님의 성취의 정목에 나오는 말인데요. 서열화되고 계급화되고 경쟁화시키고 차별화되는 것을 서계 차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완전히 이렇게 먹이사슬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사회관계망을 이루는데 이것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망을 자유와 평화 연대하는 방식으로 자유와 평화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뜯어 고치는 사회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최동수 박사님이나 저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인사조직연구소에서 바탕을 두어서 이것이 바로 통일 성취 모형으로까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당면한 과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철학이 살아 숨쉬는 것이고 이론이 있어야 비평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사조직론과 관계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서구 그 질서자유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독일 스위스식 그 정치 관계망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조직은 철저히 정신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상징적 언어로서 탄생시킨 고도의 사회과학이기 때문이다. 보살사상에서 실존주의까지 철학이 발전해 온 것이다. 보살사상에서 실존주의까지 철학이 발전해왔다는 이 내용을 매우 그 성각자적인 의미에서 제가 실존주의는 보살사상이다, 보살사상에서 실존주의까지 나아갔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현재 이론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문명사라고 하고, 환국 문명사는 이를 말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환국 문명사라는 말도 바로 중국 문명사, 일본 문명사에 맞추어서 우리가 환국 문명사를 이 환국 문명 학술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환국 문명 학술론 골장 김대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